24쪽에 금성은 수성에 비해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수성이 제일 가깝죠. 근데 표면 온도는 금성이 더 높아요. 금성이.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수성에는 대기가 없고요. 수성은 대기가 없고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층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대기층이 있어서 온실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온실 효과가 나타나 표면 온도가 높다. 금성이 원래 제일 뜨거워요. 수성보다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지옥 같은 겁니다.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자, A와 B 집단의 이름을 쓰시오. 평균 밀도는 큰데 질량은 작은 게 지구형 행성이고, 밀도는 작은데 질량 큰 게 목성형 행성입니다. 그래서 A는 목성형 행성, B는 지구형 행성 쓰면 되고요. A, B 집단의 반지름 위성수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A는 B보다 반지름이 크고 위성수가 많다. A는 B보다 반지름 크고 위성수가 많다. 이렇게 쓰면 되죠. A는 B보다 반지름 큽니다. 위성수가 많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8번에 태양의 흑점이 4일 동안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동에서 서로. 지구에서 볼 때 흑점의 이동 방향은 동에서 서로고,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흑점이 이동하는 원인은 태양의 자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의 자전 때문에. 이게 태양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지금 태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점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흑점수가 많으면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가 돼요. 태양 활동의 변화를 흑점수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죠. 약 11년 주기로 흑점수가 많아지거든요. 약 11년 주기로. 약 11년 주기로 흑점, 그거 흑점 극대기라고 해. 흑점의 극대기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흑점 극대기일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한 겁니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 A 시기에 이거 극대기잖아, 그쵸? 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두 가지. 뭐 이렇게 전파가 교란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걸 델린저 현상이라고 합니다. 델린저 현상. 그 다음에 뭐 오로라가 뭐 많아진다. 무선통신 장애, 델린저 현상 무선통신 장애라고도 해요. 무선통신 장애가 일어납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력 탄탄에
아니요 목성으로 되어 있네요. 뭐 예 금성으로 되어 있고. 아무튼 지구형 행성이다. 아니요 괜찮네. 근데 이거 중에 지구형 행성 목성만 이제 빠지면 되고, 둘 중에 외행성이다. 얘가 화성이 돼야 됩니다. 외행성이 되면 지구 바깥쪽 궤도인데, 그러면 얘가 화성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안 되고요. 밀도가 작다. 이거 아니오니까 틀렸네요. 얘가 돼야 되죠. 목성은 밀도 작으니까. 위성수가 적다. 아니오가 목성이 되는 거 괜찮고, 목성형 행성이다. 이 둘 다 지구형 행성이니까 아니죠. 외행성이다. 외행성은 화성과 목성이기 때문에 아니죠. 표면이 단단하다. 아니오가 맞고, 내행성이다. 얘 금성 맞죠. 외행성은, 화성은 외행성이기 때문에 지구 궤도 바깥쪽이니까 아니오로 가는 게 맞죠. 다 5번. 자, 여기서부터 수, 금, 지, 화 여기까지가 지구형이고, 요거는 목토천의 목성형 행성인데, 반지름이 작은 애가 지금 가래요. 가는 지구형이고, 나는 목성형이고, 반지름이 작으면서 밀도 큰 애 지구형이죠. 그럼 지구형은 A, B, C, D까지 쓰면 되고요. E, F, G, H는 목성형 행성. 2번 그러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단원 평가 문제. 자, 다 풀어 오셨죠?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 측정하는 방법인데 옳지 않은 거. 햇빛은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에 모두 평행하게 들어온다. 또 뭐 평행하게 들어오는 거는 맞지. 시에네에 있는 우물에는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와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맞죠? 지금 요 우물에 수직으로 비칩니다.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과 크기에 비례한다. 이걸 이용할 거고, 두 지점과 지구 중심이 이루는 각도 세타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로부터 알아내는 아닙니다. 여기로 알아내는 거죠. 이 그림자 끝하고 첨탑 끝을 연결한 선분이랑 첨탑하고 각도가 7.2도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가 요 같죠. 왜냐면 엇각으로 같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알아내는 거 아니죠. 4번 아니고. 지구 반지름 구하기 위해서는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묶었는데, 작은 거에서 각도 길이면 여기도 각도 길이 순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괜찮고요. 답 4번. 지구 모형의 크기 측정하기 위한 실험 장치이다. 반지름, 그러니까 A랑 B 사이 거리 L은 10cm고요. 그 다음에 B, B-C, B'C가 20도이면 여기도 20도가 되는 거죠. 엇각으로 같으니까. 20도일 때 10cm야. 360도일 때는 2πr, 둘레가 2πr이니까 이렇게 그거 쓰면 되고, 요게 지금 요 2분의 1 되고 있으니까 요것도 2분의 1 되면 되네요. 그러니까 2πr은 180이면 되네, 그쵸? 그럼 r은 파이를 3으로 하라고 돼 있죠? 6으로 나눠주면 되네. 180을 6으로 나눠주면 되네. 그럼 30cm 나오네, 4번은. 요식 직접 세우셔서 해 보셔야 합니다. 비례식 직접 세우셔서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광화문과 정남진 전망대 위치와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가 동일 경도상에 있죠. 그러면서 위도 차이가 중심각의 크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적도에서부터 이게 위도잖아, 위도. 여기가 37.5도이고요. 요만큼이. 요게 지금 34.5도니까 요 차이가 요 두 개 빼면 되죠. 중심각의 크기는 3도이고 3도. 그럼 둘레는 얼마냐? 3도일 때 340km예요. 360도일 때는, 그러니까 둘레 물어봤을 때는 2πr로 할 필요는 없고 x로 하시면 됩니다. x로. 그러면은 여기가 120배가 되는 거네. 그럼 여기에 120배 하면 되겠다.
여기에 지금 120 빼면은 되잖아요. 여기 120 빼면 되겠네. 340 곱하기 120 하면 되겠네. 공 2개 6 8이고요. 네, 3 4 0 0 2 0 1 340 120배 아닌가? 120배 맞는데? 네. 곱하기 3 되나보다. 하나 둘 하나 둘 셋에 여기 3 4구나. 여기 맞네요. 여기 하나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에 하나 둘 셋에 3 4 여기 맞네요. 그럼 40800 40800 네, 답 2번 하실 수 있죠? 네. 2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북쪽 하늘 바라봤을 때 중요한 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예요. 북쪽 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른쪽이 동쪽이거든요. 왼쪽이 서쪽이고. 그래서 이렇게 동에서 뜨는 그림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15도가 1시간이기 때문에 45도는 3시간에 해당하고 남쪽 하늘 바라본 게 아니라 북쪽 하늘 바라본 거고요. 북두칠성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이게 3번이 맞죠. 방향이 중요한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제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걸 이제 겉보기 운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보기 운동한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지. 답은 3번이고 남쪽 하늘 관측하면은 이렇게 갑니다. 네, 남쪽 하늘이고 요렇게 떠요. 이게 동쪽 하늘, 동쪽 하늘. 그러니까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왼쪽이 동쪽이고 요쪽이 서쪽이야. 그래서 동에서 떠서 남쪽 하늘 지나서 서로 지는 거예요. 이게 동이고 남입니다. 가가 북쪽은 아니고요. 가에서 별들은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동에서 서로 이동합니다. 나에서 별들은 왼쪽 아래로 진다가 아니라 이렇게 뜨는 거지. 이렇게 오른쪽 위로 뜬다. 자, 1번. 6번에 황도 12궁과 공전궤도에서 지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구와 태양의 위치로 보아 3월이다. 자, 요렇게 태양이 지금 여기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9월입니다. 9월에 태양이 여기 보이는 겁니다.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사자자리가 보인다. 한밤중이면 태양 반대편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남쪽 하늘은 이제 머리 위를 말하는 건데 물병자리가 보이네. 물병자리. 그 다음에 저녁 6시경에 태양이 서쪽 하늘에서 질 때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별자리는 전갈자리다.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6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요렇게 서 있어야 돼요. 요렇게. 그래야지 지구가 돌면서 서쪽 하늘로 태양이 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쪽 하늘로 질 때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별,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돌 건데 물병자리 같은 게 떠오르는 거야. 물병자리.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물병자리가 이 사람한테 보일 거예요. 동쪽 하늘에, 서쪽 하늘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한 달 후 태양은 개자리를 지난다. 맞지. 지금 9월이니까 8월에는 개자리를 지나는 거지. 답 4번이. 왜 아니지? 한 달 후구나. 이건 내가 전을 이야기했구나. 미안. 천여자리를 지나죠. 한 달 전은 천여자리를 지나니까 틀렸고요. 2개월 후 자정에 남쪽 하늘에 양자리가 보이네. 그러니까 지금 물병자리 보이니까 2개월 후면은 자정에는 양자리가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달의 크기 측정할 때 삼각형의 닮은비 이용하는 거고요. 동전과 달이 정확히 겹치도록 눈에서 동전까지 거리 L을 조절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면 조절하는 거고,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측정해야 하는 값은 요 스몰 L과 스몰 D는 직접 측정해야 됩니다.
요거는 내가 자로 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값, 무덤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달까지 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 맞고요. 비례식은 이게 스몰들끼리 라지들끼리 모았으면은 순서가 DL이면 여기도 DL 나와야 되죠. DL 나와야 돼요. 이렇게 틀렸습니다. 비례식이 D, 라지 D, 라지 이렇게 나와죠. 1번 답이고요. 달의 공전 궤도를 나타냈다. 자, 요 태양 쪽에 있을 때가 사기고 삭 안 보일 때.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에 상현이고, 여기 보름이고,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얘는 이름이 없고, 요거는 하연달이고, 요 정도 있으면 이제 금음달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정도 있으면 초승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A에서는 하연달이야. 그러면은 왼쪽 반달, 왼쪽이 보이는 반달. 그 다음에 B는 삭이야, 삭은 안 보여야 돼. 안 보여. 삭은 안 보이고요. C는 상현인데 상현은 오른쪽 반달.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오른쪽이 보이는 거거든. 오른쪽 반달. 맞죠? 그 다음에 9번에 자, 지금 왼쪽 반달은 하연달. 하연달은 음력 15일에서 7, 8일 더하면 한 22일 정도 요때 보이는 거고요. 새벽 6시경에 남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이거 맞는 설명인데 설명 이제 자주 하니까 금방 보면 알 수는 있는데 하연달은 요때가 하연달. 그럼 여기서 사람이 요렇게 있으면 새벽 6시야, 새벽 6시. 머리 위에 있습니다, 머리 위. 남쪽 하늘 머리 위. 새벽 6시경에 남쪽 하늘 관측된다, 맞죠? 사람이 요렇게 있어야지 새벽 6시입니다. 머리 위에 남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9번에는 3번 골라주시면 되고, 자, 달의 본 그림자가 닿는 A 지역은 객이 일식이지 월식 아니라 일식. 그러니까 B 지역에서는 일식 관찰할 수 없다. 있어요. 부분 일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D에 위치할 때 사기다. 아니죠. 이때는 망입니다. 이때가 사기고 이게 망이야. 자, C와 E에 위치할 때 부분월식 관찰된다. E는 부분월식이 맞는데요. 근데 C는 아직 빛은 다 비추고 있어서 좀 어두울 수는 있지만 부분월식은 아닙니다. 월식이 일어날 때 달의 왼쪽부터 가려진다. 여기서 사람이 보고 있다라고 치면 이게 달인데 달이 들어가면서 그림자의 여기가 가려질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왼쪽이 맞아요. 왼쪽부터 가려지는 게 맞습니다. 자, 생각해가지고 풀어주시고, 자, 가는 일식이래. 일식은 태양이 있는데 달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오른쪽부터 가려지는 거고, 요거는 계기 월식이야. 월식 때 원래 달이 안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구에 공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 공기층이 있잖아요. 이게 볼록 렌즈 같은 효과가 있어서 요렇게 휘어요. 휘어서 빛이 갑니다. 여기. 가는데 대기권 통과하는 동안에 파란색은 산란되기 때문에 붉은색만 통과를 해요. 그래서 계기월식 때 붉은 달이 떠. 이거 계기월식이야. 계기월식 때 부분월식, 이거는 부분일식 맞고, 달의 반그림자가 닿는 지역에서 볼 수 있다. 부분월식은 그렇죠. 나는 계기월식이다. 맞죠? 나일 때 태양, 지구, 달 순으로 일직선을 이룬다. 맞아요. 일식과 월식일 때 일어나는 달의 위상은 같다. 일식일 때는
삭이야, 삭. 태양 쪽에 있으니까 삭. 월식일 때는 원래 보름입니다. 보름달 떴다가 월식이 생기는 거야. 보름달 떴다가 월식 생깁니다. 12번에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에 대한 설명으로 받은 것은 산화철 많다 이런 거는 화성이죠. 화성. 붉게 보인다 이런 거 화성.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다. 기압이 높다. 표면 온도가 매우 높다. 금성이죠. 금성. 네, 답 2번. 그 다음에 자 13번에 자 수, 금, 지 요 C가 화죠. C가 화. 자, 토양이 붉고 표면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화성인데 C네요, C.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작다. 수성입니다, 수성. A인데 A. 위성 없는 것도 맞고요. 태양계 행성 중 평균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그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토성이야, 토성. 평균 밀도 제일 작은 게 토성입니다. 토성은 한 0.7 정도 돼요. 물 위에 뜹니다. 물 위에 1이니까. 토성이 가장 밀도가 작고요. 이제 목토니까 이거 맞네. 답 3번 맞고.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크다. 그 D고요, D. 빠른 자전으로 표면에 가로질무늬가 있다. D죠, D. 자전축이 거의 누운 채로 자전한다. 그러면 이제 목토 천왕성인데. 목토 F죠, F? F입니다. 천왕성이 거의 누워서 자전해요. 자, 수성과 화성의 공통적인 특징. 내행성 아니죠. 화성이 내행성이니까. 질량과 반지름 작다. 3번 되네. 위성수가 적거나 없다. 이거 되네. 3번, 4번. 3번, 4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반지름 작은 게 지구형이고요. 이거 목성형이고, 질량이 작은 게 지구형이죠. A랑 C가 지구형이네. 자, 그런데 A에 속한 행성 모두 위성이 없다. 아니죠. 지구는 달이 있고, 화성에도 위성이 2개 있습니다. B에 속하는 행성, B는 목성형인데 토성과 해왕성이 있다. 뭐 되네요. 그 다음에 C의 표면에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맞죠? D에 속하는 행성 모두 고리가 없다. D에 속하는 행성 질량이 크고 틀렸고, C의 표면에 이게 질량이 작고 이거 되는구나. 디귿 되는구나. 니은 디귿. 답 3번 되고요. 16번에 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코로나가 커집니다. 코로나는 채층의 이제 더 윗부분인데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코로나 크기가 커진다. 이거 맞아요. 흑점은 주변 온도보다 2000도씨 정도 낮습니다. 낮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쌀알무늬, 이거는 플레어, 이게 플레어, 이거는 홍염,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일단은 1번 틀렸고요. 이건 가의 대기에서 관측되는 현상이다. 쌀알무늬는 광구입니다. 표면. 대기가 아니라 표면에서 관측이 되는 거고, 광구에서 나타나는 점이다. 나는 홍염이야, 홍염. 불기둥, 거대한 불기둥, 홍염. 플레어. 다는 태양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평상시에도 관측이 잘 된다. 아니죠. 평상시에는 관측이 잘 안 되고요. 대기에서 나타나는 게 맞고, 일식 때 잘 보입니다. 저런 게.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나와 다가 자주 일어난다. 맞습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플레어나 아니면 홍염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쌀알무늬는 아니구나. 그렇게 됩니다. 18번에 태양 표면에 흑점수가 많아질 때 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기폭풍, 인공위성 오작동, 홍수 산사태. 별로 관계없어 보이고, 이거는 오로라 자주 발생한다 맞고, 대규모 정전을 발생한다. 3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천체 망원경 설치할 때 삼각대 가대 균형 수순으로 조립하는 것.
찾고, 대물 렌즈는 상을 확대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그거는 이제 저반 렌즈죠, 저반 렌즈. 대물 렌즈는 빛을 많이 흡수하는 거고요. 눈으로 볼 때는 저반 렌즈를 들고 보는 거죠. 가대는 정통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보조 망원경으로 상을 찾은 후 저반 렌즈를 관측한다. 저반 렌즈로 태양을 직접 보면 실명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자, 서술형도 해왔나? 128쪽? 128쪽 해요? 서술형 써주시고. 자, 비례식 직접 세워 보셔야 됩니다. 여기 7.2도면 여기 7.2도죠. 선생님 아무튼 7.2도일 때 925km이면 360도일 때는 2πr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지구 둘레를 그럼 알아보면 2πr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곱한 다음에 이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지구 둘레는 7.2분의 925 곱하기 360 하면 되겠다. 값을 구하라고 돼 있네요. 이거 구해 보시면은 46,250이 나오나봐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직후 서쪽 하늘에 관측한 별자리인데요. 점점 얘가 먼저죠. 지금 이렇게 붙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카다 쓰면 돼요. 나카다. 자, 별자리의 위치가 변하는 까닭은 지구의 공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달 A 위치에 있을 때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양을 그리고 이름을 쓰시오. A는 지구에서 요렇게 사람이 요렇게 바라보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거죠. 태양 햇빛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 그게 아니라 달의 모양을 그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그다음 이름은 상현달. 상현달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달의 위치는 지구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B고요. B. 이때 위상은 보름달. 그러니까 월식이 일어날 때 원래 보름달 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요. 월식이 일어납니다. 다음 단어를 사용하여 달의 위상이 변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달의 위상이 변하는 까닭은 이제 지구가 공전하는 동안에 달도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동안 달도 공전합니다. 공전하며 햇빛을 반사하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사 위치 들어가야 되니까 햇빛을 반사하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3번에 A집단과 B집단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A는 수금주하니까 지구형 행성이고요. A는 지구형 행성, B는 목성형 행성.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집단의 물리적인 특성 두 가지를 비교하시오. 지구형 행성은 크기가 작고 밀도가 크다. 뭐 이런 거, 뭐 반지름이 작다, 뭐 그런 거 써도 되고요. 위성수가 작다, 뭐 없거나 작다 이런 거 써도 됩니다. 자, A는 흑점을 말하는 거고 B는 쌀알무늬를 말하는 거죠.
자기가 검게 보이는 까닭, 대류를 막습니다. 자기가 대류를 막습니다. 그래서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비가 발생하는 원인, 비는 쌀알무늬죠. 쌀알무늬는 대류 때문에 그래. 대류, 광부 아래에서 일어나는 대류 때문이다. 그 다음에 관측 대상을 쉽게 찾는 것은 파인더고 C고요. 파인더라고 해요. 파인더. B의 이름, B는 저반 렌즈죠. 저반 렌즈. 그리고 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대물 렌즈는 빛을 모아주고 저반 렌즈는 상을 확대한다. 했었죠. 잠깐 쉬었다가 식물 에너지 좀 쉬었다가 하고요.